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대검찰청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아래 재판과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을 포고령을 적시한 뒤 재판과 수사 관할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지휘부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계엄 당시 박성자의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3차례 통화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내란 가담 혐의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관련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임세진, 검찰총장 심우정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신용해의 특별검사 조사 시 진술이나 성재현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배상업의 특별검사 조사 시 진술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임세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세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한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인 박성재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검사 파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소속 검사 안홍균 등과 검찰청 직원 파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수사 서기관 허종욱을 법무부 청사로 출근시켜 대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임세진에게 재차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고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이 피고인 박성재 이러한 지시를 파악한 뒤 임세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전하여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의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실무적으로도 대검찰청에서 실제 파견이 가능한 검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포고령 위반자,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구성 절차가 실제 진행되고 있었고 검찰이 그 수사에 참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공무원 파견 요청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을 파견할 권한과 책임은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 박성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박성재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하고 그 인사안을 제거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박성재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를 받고 이를 임세진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 포고령 위반 등 계엄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죄는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므로 포고령 위반자를 비롯한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 등 체포 대상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군 검사의 검토 의견서가 필요하고 이들을 체포한 후 법무부 교정시설에 구금하거나 이송 석방하기 위해서는 군 검사의 지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군 검사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고 법무부는 2024년 8월경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군 검찰단은 수사 인력 및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 군사법원 관할로 이전되는 모든 범죄를 독자적으로 수사할 경우 수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성재의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권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상황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 행위가 행해진 상황으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 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직권 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것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배상업 신용회에 대한 각 지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윤석열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할 목적으로 김용현을 통해 박한수를 지휘 감독하여 발령한 포고령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으로서 위헌위법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헌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고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출국 금지 대상이 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범인 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형집행법에 따른 수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포고령을 위반하더라도 출국 금지 대상이 되거나 수용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성재는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기하도록 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 및 서울구치소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교정기관의 수용 여력 확인과 그 확보를 지시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배상업, 신용회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세진 등에 대한 지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박성재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및 내란 범죄 혐의 수사 대응 등을 위하여 임세진에게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로 발표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관한 설명 근거를 마련할 것을 지시한 사실, 임세진이 그 지시에 따라 안흥균으로 하여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여 피고인 박성재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